그야말로 이 괴물 같은 나라죠. 우리 한국이 이 거대한 경제 괴물 중국보다 월등 나은 게 있어요. 민주주의의 그게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아주 그다음 이제 이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뭐냐면은 이 중국이에요. 이 중국은 그야말로 이 괴물 같은 나라죠. 지금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국제 무역의 지배 외에 따로 자기네 내수 시장을 한 13억, 15억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나라하고도 중국하고 경제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쩔쩔매는 게 뭐 때문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물건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중국은 지금 뭐 우주 개발도 일본이 그렇게 실패하던 거를 한 번도 실패 없이 바로 성공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는 지금 4년째 계속 중국제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슈퍼컴퓨터 못 만들죠. 우주에도 못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이 거대한 경제 괴물 중국보다 월등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지식? 또 마이크 대고 한번 말해볼까요? 반도체? 네.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는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사회와 인간의 가치의 소중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중국은 경제 붕괴나 외국과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산당의 붕괴예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같이 이 민중의 봉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으로 저 서울시청 앞에 가면은 뭐 하루에도 뭐 5파, 6파 뭐 엄청나게들 오잖아요. 중국에서는 1년 내내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일어나면은 그냥 거의 뭐 죽이는 수준으로 제압을 하고 탄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공산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은 남북 통일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남북 통일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갔을 때 시진핑이 순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장면으로 우위를 과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하나라고 운을 떼니 시진핑 주석은 입술과 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순치라는 표현으로 화답했습니다. 순치, 순은 입술이고 치는 이빨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망치한 그 과거 이 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인데요. 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입술이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북한이 없어지면은 뭐가 한국의 경제력이 걱정되느냐, 한국의 군사력이 걱정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망치한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머리에
이렇게 딱 한 대 맞은 느낌인 게, 아,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 반도체도 아니고 민주주의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혹시 저랑 같은 기분인 퀘스터분 혹시 계세요? 네. 혹시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솔직히 저는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그런 대형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약간 정말 빅뱅보다 더한 충격을 지금 받은 느낌이거든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박수 한번 칩시다. 중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릇을 전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중국의 앞에서 70년간 중국 경제권에 들어있던 지금 석유다, 장마당이다 이게 다 중국 경제권이거든요. 북한은. 그런 북한이 이제 한미일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제 여러 단계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남북은 가까워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중국의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이런 이제 핵폭이다,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뭐가 가장 문제가 되겠어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이념. 맞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죠. 네.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이권적인 문제.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강대국이 조선이 개방하면서부터 17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권의 투쟁장이 되어왔던 거죠. 자,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이 핵 포기를 하고 종전협정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경제죠. 북한의 경제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은 이제까지는 개방을 안 했으니까 자기네 독자적으로 그게 경제가 황폐화됐든 피폐화됐든 어찌됐든 자기네 망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 대가로 경제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럼 그 경제라는 거는 경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제 프레임을 놓고 이제 그야말로 진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승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은 100% 중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개방이 된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 마구 투자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데는 아직도 변수가 너무나 많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런 깊은 것까지 잘 연구해서 지금 같이 해들어가지 않으면, 즉 단계적으로 한다,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중국한테 들이다 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북한의 경제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핵 포기 전 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이 되고 같이 연구가 되고 같이 결의가 돼야 북한이 중국의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거. 네. 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듣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가님의 의견과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터 여러분들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